오늘은 이북을 뺀 전 세계인의 축제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인 이북 사람들은 김정은인의 패거리,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인 줄 알고 최고 존엄이라 하면서 숭배하는데, 그 패거리는 전 세계인이 즐겁게 노는 이 공휴일에도 또 무슨 깡패 같은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날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겐 씁쓸한 축제일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알게 되는 메커니즘,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있나 하는 그 메커니즘, 즉 세상을 아는 기능과 그 세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성취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여러분들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취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아는 세상은 이러이러하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겠지 하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 쉬운 예로 이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모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아는데 이북 사람 몰라요. 아무리 전 세계가 떠들썩해도 이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북은 김일성이가 자신을 신과 같은 최고 존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북은 하느님이 따로 없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내가 하느님이에요, 쟤네들은. 그래서 김일성이보다 더 뛰어난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북을 몰라서 그러지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나라도 아니죠, 사실. 예. 이 이북 사람들한테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면 우리 김일성 장군님 흉내를 낸다고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내 말을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우리 김일성 장군님 흉내를 낸다고 그렇게 쟤네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북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김일성이가 나뭇잎을 타고 강 위를 걸어 다녔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옛날에 물 위를 걸어 다녔대요. 김정은인가 저 자식은 뭐 3살인가 4살 때부터 찰 몰고 다녔다며요. 뭐 장난감 차 몰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찬송가 또한 자기네 노래를 흉내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저기는 교회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종교가 없는 나라지만 이 찬송가를 들어보면은 자기네 이북 노래를 흉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북 노래의 대부분은 찬송가와 같은 분위기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예.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이북이 이토록 기독교와 비슷한 이유는 김일성의 외갓집, 즉 엄마네 식구들이 모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보고 배웠습니다. 예. 김일성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난 것도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네 패거리들은 전부 다 뭐 목사, 장로, 그 외할아버지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뭐 목사, 장로 전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북의 주체 사상은 어쩌면 성경을 보고 흉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 쟤네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비껴가지고 전부 다 한 게 이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직접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세상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김일성이가 아는 거는 전부 다 교회 얘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시대잖아요. 또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이 다르면 세상이 또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세상이 틀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서로 세상이 틀려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하고.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주가 전부가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 들으며 아는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거, 아는 것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것만을 보고 들으며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 뜨고 보는 것이 보이는 거지만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끌어오는 기운이 끌어온 것을 눈을 뜨면 보이는 것뿐인 거죠. 아셨어요? 약간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이렇게 끌어온 세상이 다르면 아는 것 역시 서로 다른 것입니다. 끌어오는 세상이 다르면은 여러분들은 아는 것도 서로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은 가난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가난에 허덕이기에는 저 100몇십 번째 나라가 될 거예요 아마.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이북입니다. 또 이북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생지옥과 같은 비참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비참한 인간들이죠, 저 인간들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북을 직접 살펴보면 이북의 실정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북 실정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지? 거의 거짓대들이죠, 거짓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땅에서 이북을 찬양하고 또 이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따르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걸 보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따르면은 무슨 저 이북에 가면 좋아할 줄 알아요? 절대로 이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벌써 사는 게 틀리고 여러분들 거기 가면 틀림없이 불만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따른다고 해서 좋다고 가면 전부 다 총 맞아 죽습니다. 예. 전부 다 쏴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북에 대한 가짜 교육을 받고 김일성이가 훌륭하다. 훌륭하지요. 뭐 무리를 걸어 다녔었는데. 예. 그런 가짜 교육을 받고 또 이북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짠지 가짠지 상관없이 그렇게 주입시킨 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훌륭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 만나보지도 않고 그게 사기꾼이죠 그놈이. 그 자식은 4살 때부터 사람을 죽였어요. 18살인가 또 한 번 죽이고 벌써 10대 때 사람을 2명이나 죽였어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 알기를 개파리처럼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현실과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김일성은 이와 같은 그 인간은 주입시킨 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알고, 왜냐하면 본인은 어렸을 때 예수가 걸어다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예수가 걸어다닌다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걸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소금쟁이나 뭐 잠자리 정도면 걸을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 못 걷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약점을 알고, 그런데 전부 다 그 예수쟁이들은, 자기네 식구들은 예수가 걸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걸었다고 그냥 말만 하면 믿어도 지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강의를 걸어다녔다고 얘기한 거예요. 김일성은 이와 같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이북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입시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이북에서는 김일성이가 하느님이에요.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을 믿었지만 김일성은 자신이 신이 되어 이북을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은 김일성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북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은 나라가 다 종교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같은 시대 또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지만 이북만은 핵무기를 만들며 위험한 깡다구를 부리는 것은 그들의 세계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북은 저건 완전히 깡다구죠. 저건 뭐 좋게 말하면 기세처럼 보이는데 전혀 기세가 아닙니다. 저건. 왜냐면 저건 깡다구예요. 자기네들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깡다구를 부리는 것입니다. 거지가 멋 모르고 지구 최강의 나라에게 덤비는 것입니다. 근데 이북은 본인이 그러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았어요. 결코 이 정상적인 기세는 아닙니다. 저건 깡다구지 기세가 아니에요. 그 깡패들이 부리는 깡다구랑 같은 거예요. 저거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세상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모두가 그렇게 조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있죠, 사실은. 나도 말하고 싶지만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어요. 심리학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세뇌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뇌 당한 대로 그걸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 보면 몰라요? 저걸 보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뭐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집도 이북 출신입니다. 우리는 이북이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켰다 그래서 얼른 도망 나왔어요.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놈들처럼 저렇게 사회주의 한다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모두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모두 망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또한 이북처럼 거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세상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렇게 원하는 것 모두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그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뭐든지 다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은 의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원하는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뻗어나가는 기운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지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지만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뻗어나가는 기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사용을 못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생활할 수 있다. 그런 걸 사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잘 돼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거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개인의 능력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공산주의는 그게 없다 이거예요. 사회주의도. 그러나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서 이북도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면서 개개인의 능력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이 30년 전의 모스크바 백화점은 가게와 가게 사이의 둔턱이 이 벽에서 떨어진 가루들로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러시아에 가면은 백화점 안에 이 가게와 가게 사이에 둔턱이 있어요. 그 둔턱에 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선 거기가 가루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나 요즘 러시아로 넘어온 다음에는 그 상점들을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팔아서 개인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팔았더니 지금은 모든 가게가 우리나라 백화점처럼 활기차고 또 깨끗해졌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을 보세요. 저기 요즘 모스크바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비슷하죠, 우리랑. 사람은 바글바글거리질 않아요. 그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 뭐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살 게 없어요. 살 게. 이 모자 이게 러시아 모자입니다. 이게. 이런 건 잘 만들어요. 또 초콜릿. 그 다음에 그 인형 안에 또 인형 안에 또 인형 그런 거. 그리고 몇 가지 품목, 뭐 목도리나 이런 건 잘 만들어요. 왜냐면 그 털 같은 거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만드는데 살 게 없어요. 옛날에 소련 시대 때는 가면은 볼펜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만지면 부서져요, 그게. 그리고 군인애들이 옷은 멋있어요. 그게 왜냐면 다 털, 이런 거니까. 그 쓰고 보면 꼰총 팔아요, 자기네들이. 근데 그때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 가게가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옛날엔 더러웠어요, 제가. 전에는 백화점 전체가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소홀했던 가게가 지금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뻗어나가는 기운이 저렇게 활기차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하겠다는 걱정하는 거, 그게 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적 마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 얘기만 듣고 나라가 다 먹여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걸 흠모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모를 끊임없이 했어요. 나라가 여러분들을 전부 다 먹여 살려주면 쓸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또 다시 망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지 나라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것 같지만 점점 능력이 쇠퇴해가지고 끝내는 여러분들이 망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뻗어나가는 기운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는 법을 터득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또 이렇게 내 강의도 필요한 강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다 먹여 살려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안 해요.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 재미없어요. 밤에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어요. 다 일찍 문 닫고 들어가요. 그게 재미없어요. 못 살아요.
어쩌다 몇 번 가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못 살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도 급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만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뻗어나가는 기운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다고 하여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하고 또 직접 느끼고 행동하는 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작동한다는 뜻의 자의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의식을 자의식입니다. 그게 스스로 작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끌어온 것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그 끌어모은 것 안에서 그 끌어오는 기운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있어요. 이게 우주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도 끌어나가고 뻗어나가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같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끌어오는 것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들어온 것 안에서 작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생각을 못해요. 의식은 스스로 작동한다는 뜻의 자의식을 말하고 또 행동할 뿐 생각이 없는 무의식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은 하지만 뭐가 영혼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뻗어나가는 기운이 하는 게 영혼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느낄 수는 있어요. 7가지를 보고 듣고 뭐 이런 것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또 맛을 보고 이거는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이. 근데 무의식은 뭘 하냐? 사랑을 느끼고 감정 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거 느끼는 것 영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의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직접 행동을 해요. 때문에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은 자의식이지만 누군가가 지금 옆에서 떠들면서 방해를 할 때 짜증이 나고 또 그만해 하며 소리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영혼하고 자의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단지 선택할 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도 영혼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공부는 잘하는데 돈벌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벌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돈벌이도 쉽게 말하면 영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영혼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서. 러시아도 요즘은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밖에 일 안 해요. 나머지 다 놀아요. 근데 뭐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 소련 시절에는 새로운 건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새로운 건물도 지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휙 날라왔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피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한 것입니다. 아셨죠? 영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무언가가 날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휙 피했더니 휙 지나갔다. 이건 피하는 것을 영혼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영혼은 보거나 듣지는 못해도 미래나 현재를 직접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예감이 좋지 않다든가, 그건 미래죠. 미래 예감이 좋지 않다든가, 또 좋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모두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런 건 다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활동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영원히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영원히 발악만 해요, 발악만. 그리고 이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숨겨져 있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알았죠? 끌어온 것 안에서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동하는 게 의식이라고 한다면 또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또 끌어오는 작용이 있겠죠. 거기에도. 그렇죠.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끌어오는 작용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그래요. 영혼의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이파워. 한마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영혼 속 안에 원하는 것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도록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거 있어요. 기도. 옛날에는 사이파워를 몰랐기 때문에 얼버무려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됐을 때 그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될 수 없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사이파워를 공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취법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파워를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우리 영혼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지 하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영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은 공부를 한다 그래. 근데 영혼이 안 해. 그런 공부를 결국은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등을 해야지 하면서 1등 못하고 꼴찌하는 것은 영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자의식 그리고 행동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몸이 하는 행동도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영혼이 거부하지 않았던 거죠. 자의식이 하고 싶은 걸 영혼이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혼 안에 팥을 심으면 그 팥이 현실에 나타나고 또 영혼 안에 10억 원을 심으면 영혼은 그 10억 원을 현실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벌어야지 하고선 굳게 믿고 번다고 믿으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 과연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인생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영혼 안에 심어 놓으면 심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내내 길거리고 싸움이 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문제는 영혼 속에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영혼 안에 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즉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면 충격이 각인이 돼요. 그러면 그 충격이 자꾸 꿈으로 나타나든지 꿈으로 나타나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충격을 불러오게 됩니다. 충격이 들어갔으니까 충격은 사이파워가 돼가지고 그게 또 다른 충격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즉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말입니다. 그 충격을 심으면 충격을 불러오고 슬픔을 집어넣으면 슬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자꾸 슬픈 노래 부르면 그 가수의 인생은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충격이 들어왔을 때는 얼른 손털기를 통해서 영혼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손털기예요. 손털기는 팔만대장경보다 훨씬 위대할 뿐더러 성경보다도 훌륭한 게 손털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념은 생각으로는 안 지워져요. 주문해가지고는 안 지워져요. 손으로 털어야 돼요. 영혼은 행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보통은 손털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온 반지라는 것, 이 육각만에서 보면 이 반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 또 영혼과 같은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가 있으면 반지로 강력하게 소멸시켜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둘째, 간절히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 바라는 것이 현실화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절실하게 바랬던 것, 아마 지금쯤 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꼭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또 세 번째,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반복된 습관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노래를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 불러야 돼요. 그거를 몇천 번씩 몇만 번씩.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게 각인이 됩니다. 그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요. 자기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하면 그 반복된 습관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또한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이퍼 메달이나, 이게 사이퍼 메달입니다. 우리 목걸이가 이게 메달이에요. 메달이나, 저 그리웠었죠. 저기 사이퍼 메달이나, 또 사이온 반지를 이용하여, 저게 바로 사이온 반지입니다. 남자 것도 있고 여자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종류는 저것보다 더 많습니다. 기능은 거의 유사한데 종류는 많아요. 이렇게 사이온 반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이퍼 메달이나 사이온 반지 속에는, 이 속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에너지가 숨겨져 있어 여러분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현실에 끌어옵니다. 이렇게 사이퍼 메달이나 사이온 반지 속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3D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D 마음. 여기서 3D 마음은 보통 평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3D는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입체적인 마음, 즉 눈앞의 세계를 움직이는 3차원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움직인다는 건 3차원이에요. 보통 마음은 그냥 2차원인데, 그래서 3차원적 마음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신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래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순수한 에너지였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에너지가 육각 형태인 헥사곤 상태여야만 합니다. 저게 지금 헥사곤 모양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요. 저 안에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저 안에 있어야지만이 작용을 합니다. 마음은 에너지지만 그 에너지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렇게 헥사곤 형태를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난 건강하다, 그 건강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몸속의 액체, 즉 몸속에 있는 물이 육각수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육각수가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육각수가 망가져 있으면 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헥사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 물 안에 있는 분자 구조가 헥사곤 형태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 구조가 육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물을 육각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육각수예요. 들어는 보셨죠? 옛날에 육각수라는 가수들도 있었어요. 육각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의 분자 구조가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육각수입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헥사곤 형태를 통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도 지금 갑자기 헥사곤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저걸 여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작용이. 이 사이퍼 메달이나 사이온 반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에너지가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퍼 메달이나 사이온 이 반지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에너지가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달과 반지를 1개월 이상 꾸준히 차고 있으면 이 안에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메달과 반지 안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립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몸 밖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내 마음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 메달이나 반지에게 성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와서 마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혼이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무의식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꼭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지 말고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 된 것 같은 기분에 다 된 듯이 좋아하면, 그래서 말을 해버리면은 그 일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될 때까지는 그냥 얌전히 있어야 됩니다. 숨 죽이고 될 때까지 긴장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빠져버리는 현상을 천기누설이라고 하여 하늘의 기운을 빼버렸다 이거죠. 천기누설이라 하여 절대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간 그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즉 끌어오는 힘은 결국 3D 마음인 것입니다. 이 3D 마음에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끌어와요. 이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이파워를 터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야만이 사이파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필요가 없어요. 다 된 듯이 기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영혼이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만족하면 영혼은 더 이상 끌어올 필요가 없어 끌어오는 작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예.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끌어오는 기운이 끌어왔는데 끌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놔버리면은 그럼 다시 이 만족한다는 것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지 이 메커니즘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왜 손해를 받는지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그 성공은 다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만세를 부르면 안 돼요. 만세는 여러분들이 만세 부르면 그 다음 자빠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간직해야지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몇 번 겪어보면 이제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콩 심은 데 콩 나지만 그 콩에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콩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을 만든 자는 본인이에요. 만족했기 때문에 만족이 밀어낸 거예요. 야호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번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흥망성쇠의 비밀은 모른다고 한탄하지도 말고 또 안다고 만족하지 말 것이며 항상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겪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소중하게 간직하게 돼요. 그럼 그때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에요. 만족은 행복이 아니에요. 자기를 망치게 하는 게 만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주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 것도 아니에요. 우주가 쓰도록 권한만 준 거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원래 우주의 것인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용 권한을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일 뿐인 거지 결국은 그 물건은 놔두고 여러분들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죽으면 그
그것을 그대로 우주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죽으면 그걸 그대로 남겨놓지만 그것도 만족해가지고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결국은 다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항상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해야지 자기 것이라 하여 함부로 사용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 간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떠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망가지든지 잊어먹든지. 그래서 재산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재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괜히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빌려줘서 여러분의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갔다 이러면 이미 여러분들 떠난 거예요.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또 사용하는 권리 또한 풍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권한이 바로 풍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소홀히 하면 그것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간직하는 마음을 우주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황금률이 있어요. 우주의 황금률은 7대3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황금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7이죠, 7. 3이죠. 7대3입니다, 이게. 이 지구는 70%의 물과 30%의 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의 몸 또한 70%의 물과 30%의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는 70%의 파동과 30%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없이 넓은 것 같은 이 천체는 겨우 5%에 불과한 겁니다. 그 우주는 그거에 비하면 5%니까 100% 중에 5%니까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도 70%는 잘 간직하고 그 30% 안에서 사용하면 그 70%는 점점 더 불어나 여러분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노후의 대책이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늙으면 다시 쫄딱 망하거나 하는 것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절대 70%를 낭비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30% 안에서 열심히 살면 70%는 점점 더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우주로부터 보장받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서 이 70%의 재산을 비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는 없으니까,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7대3의 황금률을 각오하고 나는 7대3을 꼭 만들어야지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면 몇 년이 흘러서 어느덧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비축한 70%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또 이 비전을 위해서 무리한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전하면은 늘어나질 않죠. 그 때에 따라서는 비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는 무리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비축해 놓은 70%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과감하게 무리수를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의 비축 자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감행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되면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수를 둬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는 건 바로 이 비축 자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게 되면 결코 실패할 무리수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본인이. 황금률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내가 무리해서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안 하고 이거는 능히 70%가 견뎌낼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무리수를 감행하려면 뒷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 뒷걱정을 만들어주는 게 70%죠. 그걸 막아주는 게.
이 뒷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뒷걱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실패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망하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망한다가 각오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얘는 망한다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망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안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70%의 비축 자금입니다. 그 70% 안에서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뒷걱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을 통해 성공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잘 되기 위한 노력보다, 잘 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노력보다 잘 되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악착같이 하려는 건 가지고 있는데 악착같이 하고 난 뒤에 그 잘 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점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세가 보면 알아요. 쟤네들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침략을 받고 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이북에 저 개망나니가 저지랄을 떨고 있고 저 거지 같은 놈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놈한테 또 틀질 매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죠 이게. 잘해놓으면 뭐예요? 지키질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잘 하기 위한 마음보다 먼저 내 터전 자체를 굳건히 지키는 마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먼저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 이민 가겠다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게 좋아요. 도망가면 언젠가 다시 되돌아올 때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70년대에 외국에 가서 이민 간다고 갔어요. 10년 있다 우리 한국은 확 커졌어요. 저것들은 가서 자기네 그 재산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시 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은 저기서는 100평짜리 쓰고 사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영세민이 되는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도 못 들어와요. 서울에. 그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힘들 때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힘들 때 같이 힘들어야지 자기가 발전하는 거지 도망가 버리면은 그 인간이 뭐 하겠어요. 결국 나중엔 우리한테 와서 이제 무릎 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은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태세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